예, 처장님, 법제처장님, 예. 행정 각 기관에서 법률의 시행을 위해서 마련하는 그 행정명령, 행정입법이라고 하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 이 행정입법을 할 때 법제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심사를 다 합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이한성 의원님 말씀하신 이 행정 수문 규제, 행정규칙 이 부분도 그 당시에 행정규칙이 마련될 때 심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고시나 훈령이나 여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심사를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하긴 했는데 심사를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죠. 심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그게 공포되고 나서 이제 다 해가지고 한번 보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심사를 사전에 해야 되지만 이제 나중에 원칙적으로 사전 심사권이 없습니다. 사전 심사권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있다고 하셨고 거기 이제 대통령령이나 부령이나 총리 훈령 같은 그 수준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그 밑에 있는 훈령 예규 고시는 장관이 발령하는 아주 어떤 그런 재량이 많이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는 심사하는데 그 밑에 훈령이라든가 고시 이런 부분은 못한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이제 수문 규제 그런 행정규칙도 이제 심사가 돼야 되고 이제 정비가 돼야 되지만 반대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하위 법령에 대해서도 역시 심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야기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설령을 20년이었던 해운법 시행규칙을 25년, 30년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바꾸면서 결국 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20년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하면 18년이었던 일본의 배를 수입해서 그 세월호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고가 안 났을 텐데 문제는 이제 그 해운법도 보면은 해운법에는 설령의 적절한 기준을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시행 규칙에서 그걸 20년으로 했다가 25년이 30년으로 늘리면서 이런 사고가 난 건데 사실 20년에서 25년, 35년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5년, 10년 이 수치가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선박의 침몰 사고가 굉장히 예견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노후가 되는 거니까 점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행 규칙으로 쉽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법제처의 어떤 심사가 좀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을 유의 있게 봐가지고 앞으로 심사를 할 때에 좀 그런 근거 자료라든지 이런 걸 좀 챙겨보도록 하고 이 건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부처에서 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아마 교계위도 통과하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인수라고 하는 분이 해양수산부 본부장 출신이었는데 원래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은 원래 퇴직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이익협력단체의 취업을 2년간 금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업계와 정부의 과도한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인데 하위법인 시행령에다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에는 취업을 허용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회원조합 이사장자를 꿰찰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건들도 결국은 이 관피아 문제를 야기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러한 그 하위 법령도 사실 문제고요. 특히나 이제 이 법률의 취지를 훼손 왜곡하는 이런 거 그리고 당연히 이제 법률의 모법을 뛰어넘는
그러한 그 행정입법은 더더욱 문제이고요. 법리적으로도.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흔히들 말하는 걸로 이제 행정입법의 하극상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 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입법의 하극상.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예. 이러한 행정입법의 하극상이 이명박 정부하고 이렇게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어떤 모법을 뛰어넘는 위임의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그런 법은 당연히 법제처에서 심사가 돼야 되고 그 부분은 또 사법부에서도 심사를 합니다마는 법률의 취지를 훼손 왜곡하는 이러한 행정입법들은 사실 약간 애매하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더더욱 좀 심사의 범위를 좀 빗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 현황을 보니까 16페이지에 수능 규제인 행정규칙 집중정비 이렇게 해서 아주 별도의 항목으로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능 규제 찾기 뭐 이런 규제 완화를 주장을 하실 때 나왔던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월호 사건이 난 뒤에는 이거와 더불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규칙의 정비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그 법령을 그 안전을 제외하는 법령에 대해서 한번 그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그 정비사항을 발굴해서 한번 보고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입법이 상위법의 어떤 하극상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법제처가 심사를 할 때에 그런 부분을 다 봅니다. 그러나 이제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대부분 위임하는 부분들이 전문적 기술적이거나 또 법률에서 다 정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이런 부분을 많이 위임하기 때문에 저희 어떤 전문적 기술적 부분에서는 어떤 부처가 어떤 저희 이야기에 준 데이터라든지 어떤 용역 보고서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좀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이병석 부회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